자, 이번 시간에는 물리의 가장 마지막 단원에 도달했다. 물리의 가장 마지막 단원은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야. 자, 시작해보자. 물질의 이중성.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성질이 있다라는 거였고, 지난 시간에는 빛의 이중성이었지. 그래서 빛이 그렇지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다 이렇게 비교했어.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면 물질은 이렇게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를 만드는 입자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입자성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안에 이 물질도 잘 표현은 안 되지만 파동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시작을 한 거지. 우리는 그것을 물질파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처음 가설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드브로이여서 드브로이파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 드브로이라는 사람은 이 물질파를 완전히 실험으로 증명한 건 아니었고 가설로 이야기를 해주었어. 이 드브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 물질파도 파동이니 물질파의 파장은 이라는 파장을 설명하기 시작을 했지. 파장은 기본적으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물론 이 파장이라고 하는 물질파는 HF라고 하는 기본적인 에너지의 값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식을 전환해서 온다고 하면 H라는 플랑크 상수를 띄고 오게 되겠지. 그래서 식을 만든 게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라고 식을 정했어. 자, 이것을 식을 전환을 하니 운동량은 mv로 쓸 수 있으니까 mv분의 플랑크 상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질파를 가설을 내놓았지. 실제적으로 이제 이 물질파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물질파의 확인을 위해 확인에 관련된 실험들을 보자. 물질파의 확인을 하려면 파동성이 확인이 돼야 되니 기본적으로 간섭과 회절이라고 하는 것이 파동의 증거잖아. 그러니 이 둘이 물질파에서도 확인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둘을 누가 실험을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첫 번째 간섭의 실험. 간섭의 실험은 데이비슨 거머 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 어떻게 했느냐? 니켈이라고 하는 애를 두고 위에서 전자선을 쏜 거지. 그래서 이 전자선을 쏘고 튕겨나갔을 때 이 튕겨나간 애들의 각도를 쭉 조절하면서 봤더니 특정 각도에서 그 값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야. 특정 각도가 약 한 50도 정도 되는 각도에서 이 전자선의 위치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전자선이 튕겨 나오면서 서로 간에 간섭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간섭의 실험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지. 자, 두 번째, 회절의 실험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회절의 실험은 톰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실험을 해주었단 말이지.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다가 얇은 금속막을 뒀어. 금속의 막 또는 금속의 박이라고 하자. 워낙 얇으니까. 그 뒤에 형광판을 두고 여기에서 쏘는데 하나는 X선을 쏘고 하나는 전자선을 쐈어. 그리고 생겨난 모양을 비교했지. 그랬더니 X선은 당연히 그래 파동이란 말이야. 전자선은 전자로부터 나오는 물질이잖아. 이 물질의 파동을 비교했더니 둘의 모양이 거의 동일하게 이 회전선의 모양이 나타나더라. 그러면서 물질에도 파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비교가 되는 게 물질에서도 입자성과 파동성은 나타나지만 이 두 개의 성질은 동시에 나타날 수는 없다라고
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파동성이 거의 인식이 되지 않아 파동성을 느낄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 바로 이 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파장의 식은 mv분의 h.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물질은 기본적으로 입자로 크게 이루어져 있으니 질량이 너무 컸던 거야. 질량이 크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파장이 너무 짧아서 우리는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느낄 수가 없지만 이러한 물질파를 이용하여 어디에 사용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렇지 전자현미경에 쓸 거야. 두 번째, 전자현미경. 현미경은 광학현미경이 있고 전자현미경이 있는데 현미경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바로 분해능이라고 하는 거지.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까이에 있는 두 물체, 여기에 있는 물체와 여기에 있는 물체, 얘네들이 얼마나 더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까이 있는 물체를 분해능, 분해해서 확인하는 능력. 그래서 분해능이 크면 확대를 잘하고 물질을 잘 분리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해서 우리는 배율이 좋은 현미경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최소 거리인 D가 작을수록 분해능은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현미경의 표현이거든. 근데 이런 현미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낼 거냐라고 하면 이걸 파장에 대한 얘기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줄 거야. 자, D가 작아졌다. 그래서 분해능이 좋았다는 건 파장이 짧았다는 얘기고 파장이 길수록 회절과 간섭의 성질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야 얘네들의 사이가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 그러면 이 파장이 짧은 애를 이용을 해야 훨씬 배율이 좋은 현미경을 만들 수 있겠지. 그러므로 전자현미경은 일부러 파장이 짧은 물질파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현미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전자현미경의 원리를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면 전자현미경은 이 전자를 가속시킬 거야. 그래서 전자를 가속시키는 전압을 주면 이 전자가 튕겨나오면서 전자선을 이루게 되겠지? 그러면 이 전자는 당연히 입자의 형태이므로 파장이 짧을 것이야. 파장이 짧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전자로부터 형성된 물질파로구나 라고 이해를 할 거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파장이 매우 짧다 보니 회절을 잘 하지 않고 간섭이 그만큼 적게 되기 때문에 얘는 아마도 확대된 상을 얻기가 더 수월하니 우리는 현미경의 배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전자현미경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전자현미경의 종류. 전자현미경에는 우리가 템이라고 하는 것과 셈이라고 하는 것을 쓸 건데 템이라고 하는 것은 투과 전자현미경이라고 말하고 자, 뒤를 조금 더 지우고 쓰자. 또 하나의 현미경은 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는 주사 전자현미경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 둘은 무엇의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시료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템일 때 좀 더 얇은 시료를 만들고 그나마 둘 다 시료는 얇지만 셈일 때 조금 더 두꺼운 시료가 만들어져. 그래서 얘는 전자스파라고 하는 전자선을 만들어서
전자파를 주면 이 전자선이 그 시료를 투과해서 나에게 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 전자선이 시료에게 가서 퉁 하고 튕겨 나오기 때문에 이 튕겨 나온 전자선을 분석을 해서 시료의 표면을 분석해주는 현미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둘의 현미경의 차이는 보이겠지? 그러다 보니 시료를 매우 얇게 잘라야 되고 전자선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시료는 생물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죽은 시료를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기라고 하는 애들이 이 전자선이 지나갈 때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이 전자현미경의 내부는 진공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전자선을 조금 더 집속시켜서 현미경의 배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바로 전자렌즈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할 건데, 전자렌즈라고 하는 것은 코일로 이루어진 전자 코일의 덩어리를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이 전자 코일이 회전을 하면서 얘를 전자석으로 만들어 줄 거거든. 그래서 전자석 코일이 형성이 되면 여기에 전자를 쏘아 올려서 흩어진 이 전자석 코일에 여서 렌즈처럼 확대를 했다가 다시 모아서 집속을 시켜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전자렌즈고, 광학렌즈에서 우리가 보통 반사거울, 반사렌즈 또는 유리렌즈라고 하는 애가 빛을 모아서 우리가 시료를 볼 수 있게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 그런 것처럼 전자렌즈가 전자선을 집속시켜서 이 전자현미경이 시료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크게 우리는 이 현미경 하면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을 크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지. 그때 광학현미경이라고 하는 애가 사용되는 빛은 무엇이냐? 그러면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빛을 사용을 하고, 전자현미경은 이 빛의 파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선, 바로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을 할 거다. 광학현미경은 유리렌즈로 빛을 모아주나, 전자현미경은 전자렌즈로 전자선을 집속시켜준다 라고 하는 것이 차이지. 자, 이렇게 물질에서도 우리는 이중성이 있어서 파동성과 입자성을 비교해 줄 수가 있다. 그러니 이러한 다양한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빛과 물질에 모두 적용이 되니까 그 적용되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기를 추천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물리가 모두 끝났으니 이제부터는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배운 공부를 정리해 보도록 해야 할 것 같아. 자, 그동안 수고 많았어.